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은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낮부터 밤 사이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곳에 따라 시간당 30mm 이상으로 세차게 내리는 곳도 있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이번 주는 소나기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최근 대기 하층에는 습하고 더운 공기가 머무는 가운데 그 위로는 영하 15도의 찬 공기가 유입돼 전국적으로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오늘도 대구와 경북은 대기 불안정의 영향으로 낮부터 밤 사이에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50mm로 소나기의 특성상 시간당 30mm 이상으로 짧은 시간 매우 강하게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주변으로 강한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특히 도서 지역과 일부 해안에는 바다 안개가 유입돼 짙은 안개가 낀 곳도 있거든요. 아침까지는 신경 잘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부분 지역에서 16도에서 21도 보이고 있고요. 낮에는 대구의 기온 29도, 안동 28도, 포항은 24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소나기 소식이 있지만 오늘도 낮에는 자외선이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고요. 오존 농도도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이번 주는 평년 기온을 조금 웃돌겠습니다. 모레까지는 대구와 경북 곳곳으로 소나기 소식이 잦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해 태풍 흰남노 당시 큰 피해를 입은 포항에서는 지금껏 진행한 훈련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재난 대비 훈련이 펼쳐졌습니다. 훈련 명칭부터 극한 강우 훈련인데 시간당 110mm의 장대비가 쏟아지는 상황을 가정하고 주민들을 강제 대피시키는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목표는 인명피해 최소화입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지난해 태풍 흰남노 당시 마을 전체가 물속에 잠기는 피해를 입은 포항시 남구 대송면 제내리. 훈련 상황이지만 마을 주민 전체가 참여해 질서 있게 대피소로 이동합니다. 몸이 불편한 환자는 구급차로 옮기고 복지회관에는 이재민을 위한 임시 텐트까지 설치했습니다. 실제 상황처럼 보여서 지난해 태풍 흰남노 당시 자료화면 같지만 포항시가 실시한 극한 강우 훈련을 촬영한 장면입니다. 그때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지네. 또다시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뿐입니다. 지난해 온몸으로 재난을 겪었기에 훈련을 진행한 공무원도 훈련에 참가한 주민들도 진심을 담아 훈련에 임했습니다. 굴삭기 등 각종 중장비와 지난해 포항 소해 현장에서 맹활약한 해병대 한국형 상륙 돌격 장갑차까지 등장했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대비 훈련을 하게 되면은 훨씬 또 아마 수월하게 좀 아마 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포항시는 강수량에 따른 지역별 피해 예측 지도를 제작해 2주 뒤에는 29개 모든 읍면동에서 맞춤형 대피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태풍이 핥히고 간 포항시 대송면 칠성천과 우복천, 장기면 대화천 등에서는 피해 복구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큰 비가 오기 전에 임시 복구를 마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화천 같은 경우에는 7월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고 도화천 같은 경우에는 늦어도 하여튼 조기에 사업을 발주해서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훈련이 진행된 이곳 대송면 행정복지센터도 지난해 1층이 모두 침수됐습니다. 올해 얼마나 많은 비가 올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북소방본부는 학교에서 화재나 지진 같은 위급 상황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경북교육청과 함께 도내 982개 모든 학교에 119 비상벨을 설치합니다. 119 비상벨은 각 학교의 당직실과 기숙사 사감실 등에 설치되고 비상벨 버튼을 누르면 119 상황실로 즉시 연결돼 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경북소방본부는 다음 달까지 119 비상벨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과 트루먼 전 미국 대통령의 동상이 경북 칠곡에 나란히 들어섭니다. 보수와 진보 진영의 찬반 대립으로 설치 장소를 찾지 못하자 이철우 도지사가 다부동 전적기념관에 자리를 내준 건데요. 하지만 4.19 단체 등 시민사회 단체들은 헌법 정신과 4.19 정신에 위배된다며 동상 건립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전쟁 당시 우리 군과 유엔군의 통수권자였던 이승만, 트루먼 두 전직 대통령의 동상이 경북 칠곡 다부동 전적기념관에 들었습니다. 현재 동상 건립을 위한 바닥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달 중순 세울 예정입니다. 민간 단체인 이승만, 트루먼 동상 건립 추진 모임은 두 대통령의 정신을 바르게 평가하고 개성하자며 2017년 높이 4m 20cm, 중량 3톤인 청동 조형물 2개를 제작했고 서울 등 유명 거리에 동상 설치를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4.19 단체 등 반대에 부딪혀 장소를 찾지 못하다 2021년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만나 요청했고 이 도지사가 공감하면서 칠곡 다부동에 설치하기로 결정됐습니다. 경북이 호국의 성지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을 찾아봐라. 그래서 제가 장사 상륙작전한 지역과 다부동 전적기념관 있는 지역을 보여드렸습니다. 이곳 쪽에 태기를 해라. 그래서 다부동을 태기를 했습니다. 4.19 단체와 민족문제연구소는 헌법 정신뿐만 아니라 4.19 정신에 위배되는 것으로 공공터에 독재자의 동상을 함부로 세워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남북의 화해와 공존을 반대하면서 이승만을 남북 대결과 분단의 아이콘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승만 동상은 전국에 이미 6개나 있는데 또 만들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트루먼 동상의 경우에도 이미 임진각에 동상이 있습니다. 아무리 트루먼이 한국전쟁에 도움을 주었다고 해도 다른 나라 대통령의 동상을 전적지마다 세운다면 아마도 수십, 수백 개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논란 속에 두 전직 대통령의 동상이 한국전쟁 최후 방어선이자 호국의 성지인 칠곡에 세워지면서 한국전쟁 역사를 둘러싼 보수와 진보 진영 간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경주시가 1979년 조성한 황성공원 시민운동장을 44년 만에 다른 곳으로 이전해 새로 짓기로 했습니다. 시민운동장 이전은 시설이 오래됐고 공인대회 기준에 맞지 않는 데다 공원 녹지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겁니다. 경주시는 오는 10월까지 용역을 통해 이전 건립 기본계획과 타당성 조사, 부지 선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방의료원은 3, 4억 원의 연봉을 내걸어도 의사 구하기 어려운 게 현실인데요. 인구 2만 명 남짓한 농촌 지자체가 진료과 8개에 응급실과 입원실까지 갖춘 공공의료원을 운영하고 있어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청송보건의료원 이야기인데요. 비결이 뭔지 이정희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진료실 앞 대기 공간이 노인 환자로 북적입니다. 정기적으로 매일 먹는 약 그거 타러 왔어요. 2달에 한 번씩 와요. 이장이 안 좋아가지고 주민이고 청송의료원의 시설도 잘 돼 있고 과장님이나 담당 공무원들이 다. 최근 이 의료원에는 연휴 직후 하루 560명이 넘는 환자가 몰려 일일 최대 환자 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내과계 환자로 하루에 200여 명 분이 오시게 되는데 혈압, 당뇨 문제 그리고 감기적인 1차적인 진료 포함해서 그리고 건강검진 차원에서 내시경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청송보건의료원에는 모두 8개 진료과가 있고 농촌 특성을 감안해 토요일 오전 진료, 또 농촌에서 접하기 어려운 안과 등은 별도로 매달 한 차례씩 특별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크진 않지만 입원 병실에 24시간 응급실도 운영 중입니다. 농촌 의료기관에서는 확보가 더 어려운 외과를 비롯해 전문의 4명이 24시간 청송 지역 응급 환자들의 골든타임을 지키고 있습니다. 긴급 수술 환자는 닥터 헬기로 15분 이내 상급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체제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청송보건의료원을 찾는 환자는 코로나19 이전 10만 명에 달했고 코로나19를 지나 지난해부터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건소와 병원 기능을 더한 보건의료원은 전국 15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데 유일하게 청송보건의료원은 진료 부문을 종합병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사 수급에 문제가 많은데 저희들은 진료 부분을 인근 종합병원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의사를
상시적으로 배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제일 장점이라고. 전문의 확보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올해부터는 새 의료진 숙소도 건립해서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방 공공의료 위기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청송보건의료원의 노력이 농촌 공공의료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경주시는 한국에너지재단 한수원과 함께 7억 9,500만 원을 들여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가구와 차상위 계층, 일반 저소득 가구 등 150세대이며 지원 규모는 최대 830만 원입니다. 경주시는 9월 말까지 읍면동을 통해 신청을 받아 연말까지 단열과 창호 공사, 보일러 교체 등의 사업을 진행합니다. 전세 사기가 대구 전역에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전세 사기 특별법도 이름뿐 이렇다 할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상황이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없는 가운데 피해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섰습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대구 북구 집단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다시 대구시청 앞에 모였습니다. 달서구 죽전동과 두류동, 북구 구구동과 대연동, 수성구 황금동, 서구 평리동, 달성군 가창면, 남구 대명동 등 대구 전역에서 발생한 전세 피해자들도 함께했습니다. 올 들어 대구에서 확인된 전세 사기 피해 가구만 100가구가 넘습니다. 뻔뻔하게 1년 넘게 같은 태도를 취하며 나 몰라라 승의 태도는 저일지만 저희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정말 전세 사기 피해는 사회적 재난이라면서 관련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정부와 정치권의 주장이 무색하게 실제로는 피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전세 사기 피해 관련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가장 절실한 전세 보증금 보전은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최우선 변제금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금융대출을 해준다고 하지만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은 없습니다. 지금 특별법이 통과된 이 시점에서도 정부라고 하는 이 대변을 하는 원희룡 장관이 국민의 혈세 운운하면서 여전히 이 특별법을 누더기로 만들었습니다. 잇따르는 전세 사기에도 이렇다 할 대책이 나오지 않자 결국 피해자들이 나섰습니다. 대구 지역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자구책을 찾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전세 사기 상담센터를 설립해서 피해자분들을 지원하여 시민의 일상을 더 이상 위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정의당 대구시당과 민변 대구지부,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인권실천시민행동도 피해자 돕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대구시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구시 홍준표 시장에게 촉구합니다. 지금 대구 시민은 안녕하지 못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로 가슴을 졸이고 어떤 분은 전세 만기가 도래하여 조마조마 마음을 부여안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 전세 피해자들은 국회가 제대로 된 특별법 보완 입법을 하고 정부는 사각지대 없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대구시가 즉각적인 피해 실태 조사에 나서는 한편 전세 피해 지원센터 설치와 선제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포항시 의회는 오늘부터 29일까지 18일간 제305회 제1차 정례회 활동에 들어갑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진행하고 24개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주요 안건은 포항시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포항시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입니다. 경북교육청은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결손을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교과 보충 프로그램인 우리반 희망사다리 교실을 운영합니다. 학생과 교사의 자발적인 참여와 신청을 기반으로 학급을 편성하며 학습뿐만 아니라 학습 지원과 연계한 정서행동 발달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올해 1학기에는 경북 초중고 430여 곳에서 학생 3만 3천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하는 2024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사업에 울진군 울진읍 신림리와 기성면 기성리 등 2개 마을이 선정됐습니다.
두 개 마을은 내년부터 4년 동안 41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노후주택 정비와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 사업을 실시합니다. 또 마을 환경 개선 및 주민 역량 강화 지원 등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주거 환경 개선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주는 소나기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최근 대기 하층에는 습하고 더운 공기가 머무는 가운데 그 위로는 영하 15도의 찬 공기가 유입돼 전국적으로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오늘도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대구와 경북에는 낮부터 밤 사이 소나기 소식이 있고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50mm로 세차게 내리는 곳에서는 시간당 30mm 이상으로 짧은 시간 매우 강하게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주변으로 강한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특히 도서 지역과 일부 해안에는 바다 안개가 유입돼 짙은 안개가 낀 곳도 있어 아침까지는 신경 잘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부분 지역에서 16도에서 21도 보이고 있고요. 낮에는 대구의 기온 29도, 안동 28도, 포항은 24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소나기 소식이 있지만 낮에는 자외선이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고요. 오존 농도도 나쁨 예상됩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전국적으로 서해상에서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우리 지역은 모레까지 구름이 많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21도, 청도 19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9도, 청도 28도 보이겠습니다.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19도, 김천 17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구미와 김천 모두 30도 예상됩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17도, 의성 18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 28도, 의성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20도, 낮 기온 24도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평년 기온을 조금 웃돌겠고요. 모레까지는 대구와 경북 곳곳으로 소나기 소식이 잦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